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심화반과 수리정보반 공통수업 사전과제에 대한 피드백 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출해주신 과제 보니까 잘 되어 있었고 거기에 담긴 수학적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것들을 3차원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이제 선생님이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강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셔서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정도면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공통수업 사전과제 제출해 주신 거 잘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냥 뭐 선생님이 내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뭐 주입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그 연구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경이라는 분의 외우고 계신 그 논문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전략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그죠? 중학생인데 벌써 논문의 내용을 함께 다뤄본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그냥 한번 흘러가는 과정이 아니라 기왕 영재원 수업 신청하셔서 듣는 거니까 교수님의 수업까지 쫙 이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의 수학 인생에 있어서 유의미한 어떤 학습이 되도록 선생님이 피드백 영상 정석껏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y는 x 플러스 1 여기 그죠? y는 x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풀 수 있는 y가 x 플러스 1보다 작은 영역에 대해서 표시해 봐라 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y는 x 플러스 1 해서 아래쪽에다 영역을 잘 칠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솔루션 테스트와 레이 메소드라는 외국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경제 수학이나 이런 데로 뒤로 밀려났는데 옛날에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걸 배울 때는 대부분이 이제 솔루션 테스트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솔루션 테스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여러분들이 영역을 표시하는데 좋은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돼요.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y가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 게 이 전략이 솔루션 테스트냐면 y가 x 플러스 1보다 작은 영역을 한번 칠해봐라 하면 이 부등호 그냥 무시하시고 등호로 생각해서 y는 x 플러스 1을 탁 그려요. 그러는 순간 영역이 여기랑 여기로 둘로 나뉘겠죠. 그러면 그 중에 점을 몇 개를 선택해요. 선생님은 편한 거 0,0을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0,0을 여기다 탁 넣어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되죠. 0이 1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다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또 여러분들 에이 선생님 그럼 진작에 알려주지 왜 이렇게 써?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솔루션 테스트가 뭔가 도구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만 응용하거나 좀 더 복잡한 상황이 되거나 그리고 이 부등식의 영역 안에 담긴 수학적인 관계적인 이런 의미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논문을 이제 선생님이 요게 가지고 들고 온 거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걸로 레이 메소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공식 외워서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어서 답 나오는 문제들은 공식이 최고 빨라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심화 문제 같은 거 보면 공식만 달달달달 외워서 풀다가 한번 막히죠. 응용하거나 여러 가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서 공식도 증명도 해보고 탐구도 해보고 조건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작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영역도 솔루션 테스트라는 강력한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 담긴 수학적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레이 메소드를 한번 써서 우리가 했던 거 간략하게만 복습하고 그것을 3차원으로 이동하는 걸 선생님이 피드백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x는 0을 고정해 보는 거예요. 그럼 x에다 0을 탁 집어넣는 순간 y가 뭐보다 작다죠? 그렇죠. y가 1보다 작다가 탁 되어버리니까 영역 한번 표시해 볼까요? y가 딱 1일 때 거기는 탁 빼고 0.9 화면 확대해 드릴까요? 안되네요. 0.9, 0.8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점 찍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찍힌다는 거예요. 반직선으로.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2를 한번 넣어보자 이죠. 2를 넣으면 3보다 작은 거 다 모을 거니까 y가 그죠? 그러면은 3을 딱
포함 안 하고 3보다 작은 2.9, 2.7, 2.8, 2.5 내려와서 음수까지 쪼르르 다 모은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뭘 캐치할 수 있죠? 그렇죠. 점들이 모여서 반직선을 이루고 점들의 집합으로서 직선이 표현됐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화면을 좀 확대했습니다. 어떤 x값을 탁 고정하면 그 x값이 고정된 거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 아래 점들을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다 모아서 직선으로 이해하고 옆에 거에다 또 하고 옆에 거에다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역을 표시하게 됐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점들의 집합으로 반직선 및 직선을 이해하고 직선들이 모여서 영역을 탁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부등식의 영역을 만났을 때 점들을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y하고 예를 들어서 2x-1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면 이걸 탁 고정하고 얘를 쪼르르 이해해보고 이걸 탁 고정하고 얘를 쪼르르 이해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반대로 y를 고정하는 것도 했었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하나만 해보죠. 이거는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y를 0으로 고정하면 1을 이항시키면 -1이죠. 그러니까 -1보다 큰 것들 다 모은 거니까 여기 -1이라 치고 -0.9 올롤롤롤 0, 1, 2, 3, 4 또르르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직선이 된 거예요. 이번엔 가로선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만약에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요걸 고정해서 얘를 뚜루루루 해서 탐구해보는 방법. 반대로 얘를 고정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모아서 뚜루루루 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요거를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x, y 두 변수 중에 한 변수를 고정하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으로 반직선을 이해하고 그 반직선들의 집합으로 영역을 탁 표시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요거 x하고 y하고를 그냥 좀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 되지만 그냥 우리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x 값들을 딱 고정시켜서 조절하는 거를 우리가 x를 파라미터로 한다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x를 파라미터로 해서 x 값들을 탁탁탁탁 넣어가면서 조절을 해서 이제 y들을 이해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거의 다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략만 본 게 아니죠. 그죠? 한 가지 전략을 더 봤었죠.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렇죠. x를 이항시켜서 y-x로 탁 이항해주면 여기가 1이 되면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y-x를 k나 그냥 선생님이 지금은 c로 하겠습니다. c라고 탁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y-x가 1보다 작으라 그랬으니까 제일 편한 거 0 하나 넣어보자 이거죠. y-x가 0 되는 건 다시 y는 x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보다 작은 게 바로 0으로 가나요? 아니죠. 0.9도 있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살짝 작은 0.9, 0.8 올롤롤롤로 다 모여서 이번엔 이렇게 색칠을 하는 거였죠. 시각화를. 여러분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y-x라는 xy가 이번에는 두 개 다 영향을 미치죠. xy가 서로. 그죠? 그러니까 이 y-x 이 두 변수가 이루는 관계를 c로 잡아서 다시 말하면 파라미터로 잡아서 y-x가 관계를 만족하는 그 파라미터 값들을 톡톡톡톡 조절해 가면서 영역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들이 모여서 지금 영역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x 값들을 고정하면서 영역을 이해해 보는 것, y 값들을 고정 및 조절하면서 영역을 이해해 보는 것, y와 x의 관계를 파라미터로 탁 잡아서 두 놈의 관계를 보면서 이해해 보는 것, 이 전략 세 가지를 선생님이 소개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교수님 수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쭈루루룩 써먹을 거니까 지금 이 전략을 3차원을 한번 옮겨보는 게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3차원을 한번 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codingmath.org라고 치면 되거든요. 이 화면 보시면 codingmath.org라고 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코딩 수학해서 화면이 탁 떠요. 인공지능과 수학 여기는 선생님이 파이썬으로 만든 그 환경인데 지금 말고 지금은 여기로 올 거예요. 여기 Making, Playing and Sharing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들어오시면 아까와 같은 화면이 떠요. 되시겠죠? 근데 그 화면에서 선생님은 미리 수업을 준비해서 이렇게 뭔가를 타이핑 해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Begin XYZ라고 있는데 요거를 버튼을 누르면 실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실행하려면 여기다가 Begin XYZ하고 세미콜론 하면 좌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터틀크래프트인데 마인크래프트처럼 3차원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축을 표시한 거거든요. 여기 X축,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 X축, 얘가 알아서 그냥 저렇게 올라가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러면 여기 X축, 여기 Y축, 그 다음에 여기 Z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3차원 공간이니까 높이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집합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터틀크래프트는 수학적인 코드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집합은 뭐냐면 우리 수학에서 집합이 뭐죠? 여러분들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다 모으겠다. 그래서 해집합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다 모아서 집합으로 표현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y가 x 플러스 1보다 작단데 이번에 그냥 5로 바꿨어요. 그래서 y가 x 플러스 5보다 작은 것들 모아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 end는 뭐냐면 집합에서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그래서 그리고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이 조건도 만족하고 저 조건도 만족하는 공통되는 원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여기 z가 0인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한번 일단 하나씩 실행시켜 가면서 선생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z는 0인 걸 조금만 이따 하도록 하죠. y가 x 플러스 5보다 작은 것들을 모을 건데 요 세미콜론은 시각화하는 도구예요. 시각화하는 도구인데 어떻게 시각화하는 거냐면 1번이 여기를 그냥 선생님이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를 먼저 실행하지 말고 잠시만요. 밑에 걸 먼저 실행해 볼게요. 밑에 걸 먼저 실행하면 7이 뭐냐면 7번으로 색깔을 칠해라. 뭘 칠할 거냐면 집합 요 안에 조건을 만족하면 7번으로 칠하고 아님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7번으로 칠하라는 거는 7번은 빨간 벽돌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칠해줘요. 오호. 그러니까 아까 부등식의 영역에서 아래쪽에 해당하는 게 다 7번으로 칠해졌어요. 터틀크래프트는 모든 마이너스 64부터 63까지 플러스 63까지 X좌표 그리고 마이너스 64부터 플러스 63까지 또 Y좌표 그리고 Z도 마찬가지로 200만 개에 대해서 210만 개에 대해서 조건을 다 따져봐요. 그래서 좌표 하나하나당 너 이거 만족해? 안 해? 그럼 내둬. 만족해? 그러면 7번으로 놓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얘가 순식간에 삽시간에 영역에 다 색칠을 한 거거든요. 근데 7번으로 아이템을 칠해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위에 거를 잠깐 볼까요? 위에 거를 보시면 x 플러스 20으로 아이템을 칠해라 이렇게 써요. x로 아이템을 칠해라 라는 말이 뭐냐면 x가 1이면 1번, x가 2이면 2번, x가 3이면 3번 이렇게 칠하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옆에다가 플러스 20을 준 건 시각화를 위해서 한 거니까 1번 아이템도 있고 2번 아이템도 있는데 앞번호 아이템들은 뭔가 시각화에 도움을 주는 거고 선생님이 번호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니까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저 슬러시는 명령어가 실행이 안 되도록 주석 기능을 한 거니까 그냥 지금은 봐주세요. 자, 화면 볼까요? 화면 봤더니 요렇게 뭔가 시각화가 됐어요. 자, 하나씩 차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도면 센스가 있으니까 여러분 윗줄하고 여기 세미콜론 전까지 아랫줄하고 차이가 뭐예요? 덴방 눈치챘죠? 요거랑 당연히 요거죠. 여러분 등호가 있는 거랑 등호가 없는 거니까 등호가 있는 게 하나라도 더 많다고 생각하고 코딩은 윗줄이 먼저 실행이 된 다음에 아랫줄이 그 다음에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거 만드는 거랑 얘랑 딱 차이가 난다고 하면 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5가 7번으로 시각화돼 있어요. 어디에요? 아까 했던 거? 여기 경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칠해드릴게요. 요렇게. 그러면 그걸 경계로 삼아서 여기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x가 0이면 0번 아이템으로, x가 1이면 1번 아이템으로 라고 시각화하기 위해서 여기다 플러스 20을 준 건데 그걸 신경 쓰지 말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0번이 칠해진 데는 x가 0을 대입하셨을 때 나온 거구나. 1로 쪼르르 되어 있는 건 아까 우리가 한 것 중에 x가 1을 대입한 거구나. 2는 2를 대입한 거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y가 x 플러스 5인데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5보다 작은 거 다 모은 게 여기구나.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y가 x 플러스 5가 여기가 경계인데 0 넣었을 때는 5보다 작은 놈들 쪼르르 다 모은 거고, 예를 들어서 5 넣었을 때는 10보다 작은 놈들 쪼르르 다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터틀크래프트가 이렇게 시각화하는 장점이 있죠. 괜찮겠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번에는 y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도 한번 같이 이해해볼까요? 요거랑 차이점은 등호가 있는 거니까 등호가 있는 거는 7을 칠해야겠다. 그러니까 x 플러스 5는 7번 빨간색으로 칠해줄 거고, z는 0이라는 조건을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각 y 값들을 집어넣어 가면서 이 플러스 20은 신경 쓰지 말아요. 지금은 y 값들을 집어넣어 가면서 이해해 보겠다 라는 거니까 한번 또 보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로선을 그어가면서 탐구를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잘 시각화가 된 겁니다. 아까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y가 0일 때 얼마죠? 마이너스 5보다 큰 x들 다 모으고, 괜찮죠? 또 쪼로로를 모으고 쪼로로를 모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 왜 하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종이 위에서 한 건데 지금 우리가 3차원 공간으로 왔죠, 여러분. 그럼 선생님이 이게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그냥 밑에 줄을 지워버리고 요걸 하나씩 이해해 볼 거예요. 요거를 다시 한 번만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경계선을 그냥 없애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 거니까 한 줄만 가지고 딱 이해를 해보죠. 자, 여기 중에서 우리는 그냥 지금 숫자 5로 하겠습니다. 5 보여요? 5? 요거 쪼로로 다 모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한 거죠, 여러분? y가 x 플러스 5인데, 그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었으니까 y가 10보다 작은 걸 다 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바꿔서 써볼게요. 집합 잘 보셔야 됩니다. 집합 x에다가 5 넣었거든? 그런데 y는 아까 10보다 작은 거였어. 그리고 z는 0층으로 모을 거야. 그리고 그냥 아이템은 네가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해. x값에 따라서 한번 잘라봐 라고 한다면, 아이고 위에 거 같이 실행시키면 안 돼요. 위에 거는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막는 방법은 이렇게 슬러시를 두 개에서 주석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전체 표시된 것 중에 하나가 뗄랭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럼 요거 직선을 여러분들 점들이 모여서 뭘 이루었죠? 직선을 이루었죠.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직선들이 모여서 또 그걸 만들어냈었죠. 그러니까 영역을 만들어냈으니까 우리가 이 직선들을 그냥 한 덩어리로 봅시다. 덩어리로. 그러면 요 x는 5라는 놈이 있었죠? 그러니까 x를 5로 고정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이제 이 조건마저도 없애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여러분들은 이미 공부를 하셨으니까 x는 5가 종이 위에서 2차원 평면에서 어떻게 되죠? 세로선이 세로선. 그렇죠. 세로선. 이렇게 세로선이 돼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화면 잠깐 볼까요? 우리가 2차원에서 x, y라고 부르는데 요 x를 탁 고정하고 y 값들을 되는 걸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찾았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죠? 직선이 나왔죠. 그러면 다시 x 값들을 고정하고 y의 조건을 걸지 않으면 그냥 모든 y 값들이 다 대응되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x가 5일 때는 모든 y 값들이 따라라라 다 대응됐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는 3차원 공간이에요. 3차원 공간이니까 x를 5로 고정하고 y에 대해서 조건을 없앴으니까 모든 y를 다 대응했듯이
3차원이면 Z에 대한 조건도 만약에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천천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Z가 3일 때도 한번 만들어보고 Z가 7일 때도 한번 만들어봐라 라고 하고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화면 가리고 X가 5이면 아직 Z는 신경 쓰지 마세요. X가 5이면 Y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 모든 Y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직선이 되는데 Z는 3이라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층에다가만 그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거 X는 5인데 Y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모든 Y를 다 해요. 5,1, 5,2, 5,3, 5,4 다 모아요. 직선 됐겠죠? 근데 그걸 7층에다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하니까 두 개의 층의 직선이 그려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눈치챘죠? 싹 다 지우고 Z 조건까지 다 없애봅시다. 그러면 모든 Z, 다시 말하면 1층, 2층, 3층, 4층 쭈루룩 층 다 돼요. 그러면 이렇게 평면이 그려집니다. 에? 심지어 어디까지? 지하까지. 그렇죠. 마이너스 층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x, y의 세계에서 x는 2라고 얘기했더니 y에 대한 조건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아까 전에 xy 평면에서 2가 되는 모든 점들을 다 모았어요. x가 2가 되는 거. 그런데 x, y, z에서는 x가 2라는 말을 했을 때 잘 생각하세요. 아까 전에 z 신경 쓰지 말고 y, 모든 y에 대해서 됐으니까 직선이었죠. 근데 이제 z를 신경 써보면 z는 층이죠. 근데 또 z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모든 z에 대해 되는 거죠. 그래서 평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거 배웠다고 학교에서 x = 4가 뭘 만들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아직 2차원 좌표 평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평면이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영국에 와서는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 말하는 것처럼 학교에서 수학할 때는 좌표 평면에서 하고 있을 때는 좌표 평면에 맞게 직선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재원 수업이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위에서 한다고요? 3차원 위에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 한번 그릴 테니까 잠깐 봐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가 Z. 그러니까 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평면 얘기하고 이러면 안 돼. 갑자기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 XY를 이렇게 선생님 눕혀놨어요. 그럼 여러분들 X는 4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4인 거고 빨간 선으로 이렇게 다 되죠. 종이 위에다가. 근데 그거를 1층에도 그리고 2층에도 그리고 3층에도 그렸으니까 이게 다 모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떤 평면이 된다는 얘기예요. 평면이.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x = a가 평면이 된다는 걸 배웠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 그냥 공식으로 외우라고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점들이 모여서 x를 고정했더니 y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y 값들의 점들의 집합으로 직선이 그려지고 반직선이 그려지고 반직선과 직선들이 모여서 3차원에서 평면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챘어요? 이제 아이템도 그냥 안 할래요. 이거를 y는 5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상돼요? 종이 위에서 탄탄 5인 거 다 모으면 이렇게 직선인 거 나 알고 있는데 원점이 여기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z는 0 0층에서 얘기고 1층, 2층, 3층 다 모으면 내 눈앞에 평면이 펼쳐지겠다 이거죠. 어떻게? 직선들이 모여서 평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오, 굉장한 얘기죠, 여러분.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셨어요? z는 5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y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xy를 모을 건데 5층에 있는 모든 xy를 모으니까 층이 하나가 탁 그려져요. 층. 이거 뭐야 이거. 바닥이 하나 생겼대. 5층짜리 바닥. 여기 5층에다가 여러분들 바닥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눈치챘어요? x는 a라는 말이 뭐라고요? 그렇죠. 그림 그려져요? 쓱싹. 아이고, 너무 빨리 그렸죠? 죄송해요. 다시 한번. x는 a면 쓱싹 2차원 평면에서 이 세로선이었는데 쪼르르르 쌓였으니까 3차원 공간에서 어떤 벽, 이렇게 벽, 이쪽 벽이 되겠죠. 이쪽 벽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a 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벽 이렇게 된 거고, z는 a 하면 우리 3차원 공간에서 바닥 몇 층짜리 바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이 과제를 통해서 점들이 모여 반직선과 직선이 모여 평면이 되는 거를 우리가 3차원에서 시각화해 본 거예요. 아직 안 끝났죠? 요거 하나 더 봐야 되죠. 그죠? 그럼 요거 하나 볼까요, 우리?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이해하러 가겠습니다. 자, 켜지는 동안 우리 한번 봅시다. y는 x 플러스보다 작은 걸 모을 건데 0층에 모은다는 얘기는 종이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걸 볼 거고, 이번엔 색칠을 칠할 건데 y-x를 아까 c로 놨었죠? 걔가 1이면 1로 칠하고 2면 2로 칠하고 3이면 3로 칠해라 이렇게 한 거니까 이렇게 돼요. 오호.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지? 어떻게 한 거야? y-x가 0 되는 거는 0인 것들 다 모아 y는 x, 1인 거 모으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거 따르르르 다 모은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 됐는데, 자, 이제 여기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선생님, 이거를 굳이 왜 아까 전에 y-x를 c로 치환하고 있었어 너? 이렇게 물어본다면 잘 보셔야 돼요. 이 c를 갑자기 z에다가 탁 연결시켜 볼게요, 여러분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y-x가 0이면 y는 x인데 걔는 0층에 그릴 거예요. 눈치챘습니까? y-x가 1이면 걔는 1층에 달 거예요. 그럼 1일 때는 뭐가 되겠죠? y는 넘겨서 x 플러스 1인데 걔는 1층. 그러니까 자, 잘 보셔야 돼요. 0일 때는 0층에 색깔 바꿔서, 1일 때는 1층에 색깔 바꿔서, 2일 때는 2층에. 그럼 빨간색, 파란색, 연두색 이런 식으로 점점 층이 높아지면서 되겠죠? 되시겠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3차원으로 시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화면에 0, 1, 2, 3, 4 있죠? 요거 0, 1, 2, 3, 4 선생님이 좀 더 키워서 10까지 한 다음에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죠? 이렇게 돼요. 에? 잘 보세요. 아까 전에 위에서 볼 때 이거였지. 위에서 볼 때 이렇게 1인 놈들 짜라라. 선생님 0은 어디 갔어요? 바닥에서 그냥 시각화를 위해 날렸어요. 지금은 1인 놈들 다 모았죠. 아까 바닥에서 2인 놈들 다 모았죠.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해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다고? 1은 1층에, 2는 2층에, 3은 3층에. 장벽이 생겼어요. 뭔가 이렇게 경사가 있는 평면이 됐죠. 여러분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떻게 된 거야? 어떤 y와 x와의 관계를 만족하는 거를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쪼르르르 해가지고 그 파라미터 c 값을 어디에다가 층으로 탁 대응시켰더니 어떤 평면이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0층부터 19층까지 하지 말고 그냥 다 만들면 어떻게 돼? 다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도 있지만 마이너스 1도 있을 테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져요. 오, 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죠? 여기는 뭐고? y는 x인 거 빵층에, y는 x 플러스인 거 1층에, y는 x 플러스인 거 2층에, y는 x 마이너스 1인 거 아래 마이너스 1층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그 식이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x-y는 c인데 걔를 z로 바꿨으니까 다시 z는 마이너스 x 그럼 플러스 y다, 그죠? y-x니까. 여러분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 눈치챘어요? 2x 플러스 y에 대해서
Z 이거 만들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시각화해야 된다고 하면 물론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거나 대학교 수학하면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알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3차원 평면으로의 도입을 설명하는 거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y 플러스 2x를 c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얘가 1일 때, 얘가 2일 때 해서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x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x들이 마이너스 2x 그거 한 칸 올려, 그거 두 칸 올려, 쪼로로로로로 이렇게 하면서 요게 층층층층층층 높아지는 장벽 모양이 된다는 걸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x를 고정하면서 푸는 전략을 통해 아까 이쪽 이렇게 평면이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점들의 집합으로 직선을 도입하고 직선들이 층층층층 쌓여서 평면. y를 고정하는 것을 통해서 눈앞에 펼쳐진 이 평면을 도입했어요. 어떻게? 점들이 모여서 직선이 되는데 그 직선들을 모아서 이렇게. 괜찮죠? 그 과정에서 z도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y-x, 다시 말하면 y와 x, x와 y가 이루는 관계들을 모아서 또 평면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z 이퀄 ax 그놈 플러스 by 그놈 플러스 c 3차원 공간에서 1차식들에 대한 이해를 선생님이 도모한 거예요. 물론 다 공부했다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학교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디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들? 고3 때 나와요. 고3 때 기하 벡터 선택해야 나와요. 대학교 가야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거죠. 3차원 공간을 통해서 배워보니까 뭐 막상 그렇게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x 이퀄 a 평면, y 이퀄 b 평면, z 이퀄 c 평면에 대해서 배워본 거예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3차원 공간에서 얘기고 학교 가서는 2차원이니까 갑자기 딴소리 하면은 관종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3차원에서의 수학을 한번 다뤄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 뒤에 과제였던 거 조금만 힘내주세요. 이제 곧 끝납니다. 그러면 뒤에 과제에서 했던 것들 볼게요. 뒤에 과제에서 했던 거 여러분들 여기 윈도우 0.1은 터틀크래프트에서 시각화를 위해서 10배 확대시킨 거예요. 블락 하나의 크기를 0.1로 줄였다는 뜻이니까 10개가 모여야 1이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된 건데 아까 전에 요거 이제 우리 조금 읽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 정도 되면 y가 여기 이게 곱하기거든요. 그러니까 x 곱하기 x니까 x제곱이죠. x제곱 플러스 1보다 큰 놈들을 모아볼 거야. 알겠죠? 근데 z는 0이라고 말한 거 보니 2차원에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바닥에서.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논문을 잠깐 보고 올까요?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x 플러스를 표현할 건데 선생님은 논문은 요 아래쪽인데 선생님은 위쪽을 한번 할 거예요. 위쪽을. 알겠죠? 위쪽을 할 건데 지금 시각화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렇게 할 거예요. 요렇게 올려가면서. 그럼 어떤 전략을 쓰겠다는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y 마이너스 x 제곱을 뭐로 놓은 거예요? c로 놓은 다음에 1보다 큰 거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고 해서 y 마이너스 x 제곱이 뭐예요, 여러분? 넘어가면 y는 x 제곱이죠. 거기 절편이 1인 거, 거기 절편이 2인 거. 근데 누가 정수라고 했어, 그죠? 1.1, 1.2, 1.3, 1.4, 1.5 쪼르르르 해서 다 올리면 요 영역이 색칠되는 거 아시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터틀크래프트로 시각화해보죠. 요렇게 된 겁니다. 오호. 선생님 근데 왜 여기 보면 11111도 있고 2인데 소수점은 신경 쓰지 마시고 11111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들. 그럼 1도 있고 2도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각화가 어떻게 된 거야? 잘 보이시죠? 여기 이 근방에 1 있는 놈들 모으고 2와 2점 뭐 3과 3점 뭐 4와 4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금방 시각화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자, 다시 한번 y가 x제곱 그놈 플러스 1인 걸 다 한번 모아봐라 라고 한다면 y-x제곱이 1보다 큰 거 다 모은 거니까 1을 경계 삼아서 그거보다 큰 거 위에 2를 경계 삼아서 쪼로로로 3을 경계 삼아서 쪼로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서 영역이 어디라는 걸, 여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요 정도 부등식 영역에 표시되죠. 2차식인데도 해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끝내고 싶은 게 아니야. 에? 어떻게? y-x제곱을 c로 뒀었지. 근데 그 c를 뭐로 바꾼다고? z로 탁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y-x가 1이면 1층에, y-x제곱이 2면 2층에. 그럼 이거 여러분 시각화돼요? 요 놈들은 1층에, 좀 더 올라가면 2층에. 폭이 좁아지면서 층이 높아지는 게 좀 되겠습니까? 자,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하나 배우셔야 돼요. 갑니다. 집합하고 ABS는 뭐냐면 오차를 허용해서 절대값 요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냥 시각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0.5의 오차를 줄 테니까, 왜 0.5의 오차를 주냐면 여러분, 터틀크래프트는 정수좌표계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도 금방 좀 힘들다는 걸 알걸요? 여기다 x제곱 플러스 1인데 여러분들 정수만 써가지고 만족하는 거 찾았는데 3 한번 찾아보세요. 루트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수를 쓰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각화를 할 때는 이해를 위한 거니까 정수좌표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10배 확대했고, 그리고 오차를 줘서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ABS가 나오면 요 안에 있는 걸 시각화하고 싶은 거구나. 근데 누구랑 누구? Z랑 요 놈이랑 시각화하고 싶은 거구나. 얼마? 0.5의 오차를 줘서 시각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뜻이니까, 얘를 어떻게 이해하면 딱 좋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걸 해보고 싶은 거야. Z는 y-xx 그놈 플러스 1, 요걸 해보고 싶은 거야. 요거 이렇게. 다시 선생님이 아까 하고 싶은 게 뭐라고? 자, 다시 한번 y-x제곱인데 플러스 1은 지금 그냥 신경 쓰지 맙시다. 얘를 는해서 C로 놨다가 그 C를 층으로 대응시켜서 한번 이해해보고 싶은 거야. 플러스는 어차피 층을 한 층 올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한 층 내리면 되는 거겠죠. 어쨌든 요거를 시각화하고 싶은데 정수좌표계니까 그냥 요런 알고리즘을 도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얘는 얘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러 가겠어요. 자, 어떻게 된다고? 점점 곡선이 절편이 올라가면서 층이 바뀌어야 돼. 그리고 선생님 색깔을 좀 넣어봤어요 이번에는. 자, 요렇게 됐다 그죠. 어허 선생님 이게 뭐예요? 자, 위에서 보면 알게 돼요. 이렇게. 아까 전에 요렇게 x제곱 플러스 1은 1층에 그 점점 1.2층 3층 여기 쪼르르 이렇게 올라오면서 점점 층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x-x제곱이든 잘못 말했어. y-x제곱이든 y 플러스 x제곱이든 간에 x와 y로 이루어진 식을 내가 만약에 넘겨서 이해할 수 있다면 걔를 C로 잡아서 쪼로로로로 넘겨가면서 이해하다가 걔를 Z로 층으로 팡 대입하는 순간 3차원에서 어떤 표면, 곡선들이 모여서 표면이 됐죠. 그걸 영어로 surface라고 하죠. 그래서 curve, 2차원 커브들이 모여서 surface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생인데 선생님이 surface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고급진 거예요 지금. 언제 배우겠어요? 굉장히 나중에 배워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곡면이 이루어진다는 걸 배운 거예요. 곡면을 그러면 근데 어떻게 있다고? 다시 한번 점들의 집합으로 x와 y가 관계를 이루는 곡선들을 그렸어요. 뭐라고요? 점들의 집합으로 직선이나 곡선을 그리고 곡선들의 집합으로 평면이나 표면을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서 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연을 듣는데 도움이 될 거고, 그 기준을 축 기준으로 잘라보는 거였어요.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죠. 잠깐만요. 근데 그 기준을 뭐 요렇게 잘라볼 수도 있겠죠. x를 기준으로 자르면 근데 좀 오류가 생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x 플러스 좀 줄게요. 왜냐면 아이템은 음수 아이템이 없어서 그래요. 잠시만요. 그죠, 날라갔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x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시각화가 아마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실행을 해볼게요. 만약에 시각화가 좀 별로 안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잘라볼게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제 x를 기준으로 자르면 착착착착 저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이거는 이제 각각의 x값들에 대해서 한번 시각화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x값 어떠한 x값을 넣었을 때 그 x값 똑같은 것끼리 다 모으고 똑같은 것끼리 다 모으고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적용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원도 했었죠? 원이 반지름이 6보다 작은 거를 다 모아서 시각화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었죠? 요렇게 시각화가 되는 거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시험 문제에 답했었죠? 그렇죠. 원 안에 반지름 요거보다 작은 것들 요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각화를 했어요. 선생님은 바깥을 했는데 다 안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면 이것도 각 반지름을 반지름 1인 건 1층에 반지름 2인 건 2층에 3인 건 3층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층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층이 올라갈수록 점점 반지름이 커지니까 깔때기 모양 이해되겠어요? 원뿔 뒤집어 놓은 모양이 되겠다죠. 오호 어떻게 된다고요? 원뿔을 뒤집어 놓은 모양. 선생님 흰색은 없었던데 왜 생겼어요? 그럼 오차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원뿔 뒤집어 놓은 모양. 이거를 어디서 보면 그렇죠. 위에서 보면 아까 했던 작업이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된 거야? 1층에서는 반지름 1인 거 2층에서는 반지름 2인 거 3층에서는 반지름 3인 거 4층에 그러면 그 중간에 뭐 3.5인 거 2.1인 거 이렇게 다 모으니까 이렇게 원뿔 뒤집은 모양이 생기겠죠. 근데 원뿔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지금은. 그죠? 원뿔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이제 설명하려면 나중에 좀 더 해야 되는데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되겠죠. 사실은 원뿔이 아니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하나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부등식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아닙니다. 그냥 요 상태를 한번 이해를 해보죠.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요걸 어떻게 이해한 거랬죠? Z는 X제곱 그놈 플러스 Y제곱에 대해서 이해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한 번만 해봅시다. 지금 계속해서 여기를 고정해서 풀었죠. 여기를 고정해서 그죠? 그래서 시각화를 저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원의 방정식이고 C가 1일 때는 1층에서 여기 1층에 잘 그려졌고 2일 때는 2층에 3일 때는 3층에 이렇게 원들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잘 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 배울 때 X나 Y에다가 숫자 집어넣어서 고정하는 전략도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Y에다가 0 넣었을 때 Y에다가 1 넣었을 때 Y에다가 2 넣었을 때 요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챘어요? Z 이퀄 X제곱 플러스 C꼴이 돼요. 여러분들 X제곱 플러스 C가 뭐예요? 2차 함수잖아요. 포물선 그죠? 요렇게 생겨먹은 거 그죠? Z니까 층이니까 요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보여질 거예요. 그럼 그걸 시각하기 위해서 이걸 Y로 잘라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더하기 20만 줄게요. 알겠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만약에 안되면 좀 시각화를 선생님이 조금 보정을 해주긴 할 텐데 어쨌든 이게 시각화 전략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시각화 전략. 자 화면을 보겠어요. 이렇게 드러나죠. 오 지금 이게 오차 차이가 좀 있으니까 요걸 선생님이 0.5 정도만 한번 줘볼게요. 아니다 5를 줘야죠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일단 시각화를 말씀드리고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자 뭐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아까 예측한 대로 2차 함수꼴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굉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Z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이해할 건데 이거를 이해하는 게 얘를 고정했더니 요 뜻이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고 요게 무슨 역할을 해요? 반지름과 관련이 있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반지름의 루트 씌운 거니까 원 뿌리라기보다 저렇게 빗살무늬 톡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원들이 쌓여나가는 모양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똑같은 식인데요, 여러분. 얘를 고정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Z는 X제곱 그놈 더하기 C가 되어서 2차 함수들 꼴의 모양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이걸 C로 했다는 얘기는 Y가 0일 때는 X제곱, Y가 1일 때는 X제곱 플러스 1. 그걸 보러 갈까요? 보고 나서 얘기할까요? 이 옆에 보세요. 이렇게 이 옆에서 보면 보여요? 2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지금 옆에서 볼 땐 이거지만 다시 잠깐 속도 좀 키워볼게요. 그럼 이렇게 2차 함수들이 쪼르르르 쌓여나가면서 됐죠? 이해되시겠어요? 위에서 봐도 괜찮고 지금 색깔이 좀 그러니까 얘를 한 색깔을 50 정도 줘서 다 차이가 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함수도 우리가 시각화 전략을 통해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탐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보여요 지금? 곡선들이 쪼로로로로 된 게 2차 함수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그죠? 2차 함수들의 집합으로 다시 점들이 모여 조건을 만족하는 곡선이 보이고 그 곡선들이 모여 표면을 만드는데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어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X를 기준으로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X를 주면 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혼자 할 때는 여기를 그냥 이렇게 X로 주면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X가 음수면 음수 아이템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의상 보통 이렇게 플러스 50을 주세요. 아시겠죠? 플러스 50을 주고 시각화가 만약에 좀 너무 촘촘하게 안 된 것 같으면 여기다가 10이나 5 정도 주면 좋아요. 아시겠죠? 이건 X로 이번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럼 X를 기준으로 이해했으니까 X 값들이 쪽쪽쪽쪽 변해가면서 시각화가 될 거예요. 이번엔 이렇게 시각화가 됐네.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린지를 알아야 돼. 이게 이렇게 시각화가 됐어요. 이쪽 옷에 볼 때는 뭔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야. X가 0일 때 됐어요? 요거 지금 하얀색 잘 보세요. 요걸 옆으로 와봐. 안 보이는구나. 요거부터 합시다. 여기를 선생님이 그냥 대충 표현할게요. X가 예를 들어서 얼마일 때, 뭐 3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X가 3일 때 일로 와봐. 고정했더니 옆에서 보니까 뭐가 그려졌어요, 여러분들? 2차 함수죠. 자, 봅시다. Z는 X제곱 그놈 플러스 Y제곱인데 여기다가 뭔가를 넣었죠. 숫자를 넣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적당히 루트 3만 넣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3이 됐어요. Y제곱 플러스 3이에요. 진짜 좀 떠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X를 선생님 좀 더 키우면요? 그럼 좀 더 뜨겠지. 그렇지. X를 좀 더 키우면요? 좀 더 뜨겠지. 그렇게 본다는 거야. 이해하는 전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 빗살무늬 투기를 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지금은 3가지 전략을 얘기한 거고. 다시 한 번만 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요거를 Z층으로 여기도 그냥 OZ라고 하겠어요, 선생님이. Z는 왜 플러스 50 안 하세요? 어차피 지상 위에서만 보니까 음수 아이템이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아이고 힘들어. 요렇게 각 Z값들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잘려서 본다 이거죠. 물론 이거 정확히 엄밀하게 해석하는 건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지금은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한 거라고요? Z 이퀄 X제곱 플러스 Y제곱에서 여기를 Z를 파라미터로 해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층층층층 올라가면서 원들이 쌓였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고요. 괜찮겠어요? 원들이 쌓였구나. 자, 이걸 Y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Y좌표를 마이너스부터 촘촘촘촘 키워가면 뭐가 쌓인 거구나? 그렇죠.
포물선이 쌓인 거구나. 이렇게 촘촘촘촘 키우고 간 거니까 이렇게 됐죠? 지금 저렇게 된 거는 공백이 생긴 건 여기다 플러스 50을 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게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엔드 하고 y가 0보다 큰 쪽만 보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제곱하면 음수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자, 이제 곧 끝납니다. 요거 조금만 봐주세요. 이제 곧 끝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오호. 자, 요걸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y가 적당히 작은 값일 때,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로 가봐요. y가 한 칸 더 뒤로 가고, 좀 더 뒤로 가고, 뒤로 가면 갈수록, y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절편이 어떻게 돼요? 절편이 점점 높아진다. 이제 점점 높아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z가 x제곱 그럼 더하기 y제곱인데 0일 때는 x제곱, y를 한 칸 올리면 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어요? 루트 2라고 할게 그냥. 플러스 3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끝내겠습니다. 집합 딱 주고, 만약에 확대해야 되면 위에처럼 윈도우, 자 아예 다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다시 한번. 자, begin xyz 치시고, 이게 모든 좌표에 대해서 해집합으로 표현해봐라 이런 뜻이고, 이건 좌표 개를 설명하는 거고, 윈도우 0.1은 10배 확대시켜라. 2배 확대시키고 싶으면 0.5를 주면 되겠죠. 하나당 0.5니까 집합하고, 잘 보셔야 돼. abs 괄호 열고, 네가 그림 그리고 싶은 함수, 예를 들어 z 이퀄 대신에 점을 찍어주고, x와 y로 이루어진 식 쓰시고, 됐어요? 괄호 닫고, 오차 주고 싶은 거 0.5나 0.1이나 편한 거 주시고. 자, 그럼 여기가 핵심이죠. 이 세미콜론 다음에 x로 쪼갤래, y로 쪼갤래, z로 쪼갤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각화가 잘 안되면 플러스 50 뭐 이런 식으로 주시고, 너무 촘촘하지 않아? 그럼 뭐 5배나 10배나 뭐 어떨 때에 따라서 뭐 2배나 이렇게 주시고, 마지막에 괄호를 닫으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시각화를 하는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아시면 교수님 수업 듣는데 일단 크게 무리는 없을 테니까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 네, 선생님이 몇 가지 코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실행시켜 보면서 이리저리 조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았습니다.